지금까지는 최면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해요. 대개 막 청중 앞에 가서 어떤 것을 시연함으로써 재미라든가 신기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주로 우리는 최면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할 수 있죠.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공부나 치료를 하는 방향 쪽에는 별로 뭐라고 할까?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럴까? 그렇고 재미있는 쪽으로, 재밌으니까 신기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근데 미국의 경우, 미국 사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쇼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웃으라면 웃고 그러는 거고, 또 다른 것을 보면 요걸 한번 볼까요? 요것은 어떤 사람이, 요건 제대로 처음부터 이것은 뭐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My show is really very simple. I combine real hypnosis with theatrical experience to do one thing, to bring out the extraordinary essence, the very best in people. Next time when I say three, I'm going to take you back into the funniest movie you have ever seen in your life. This time it's even funnier than 이건 이제 최면에 들어간 상태고요. And three, there it is again. The funniest movie you have ever seen in your life. 최면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웃으라면 웃고 울으라면 울고 어떻게 보면 시키는 대로 당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서 많이 이용하려고 하냐면 대중을 통솔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치가도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변호사나 이런 상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또 이걸 배워갑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을 팔고 살고 할 적에 그 중개하는 사람들, 이게 말이라는 건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특히 종교에서 이걸 배척하면서도 이 현상을 제일 많이 이용한 것이 종교입니다. 무엇을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서 이걸 이제 스님들도 많이 또 배우고, 목사님들도 배우고 그래요. 공개적으로는 배울 수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대개 뭐라고 할까? 독선생? 하는, 날 개인지도를 이렇게 바꾸고 가고 그러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저도 이제 저 사무에 가서 기도할 적에 그 일과는 하나로서 어느 시간에 이제 목사님 와서 쭉 세워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앞을 지나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뒤로 확 넘어가죠. 막 그런 것들 한번 그러면 뒤로 넘어가게 하는 걸 왜 하느냐?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암시라고 하는데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시킨 사람이라고 할까요? 시킨 사람에게 100%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면 다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르치거나 여러분도 대중에서 이렇게 되고 무슨 얘기 할 적에 내 얘기를 100% 받아들이고 잘 따르기를 바라지 다른 얘기를 하고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하기를 바랍니까? 그렇죠? 말은 의견이 다양한 거 좋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말은 해놓고 자기가 얘기했을 때 반대 의견이 나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속성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나 의견만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이걸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내가 안 해보니까 이렇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서로 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학습의 장이 아니고서는 정치가 들어오고 자기 말에 100% 순응하고 따르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습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암시에 한 번 반응이 시작하면 글쎄 이런 표현이 조금 너무 과할지 몰라도 평생 그 사람의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여기도 이제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런 것을 왜 하는가 내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교육을 하려면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그러잖아요. 되게 절이나 교회에 보면 가까운 곳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죠? 여기 있는 교회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죠. 왜 저 아래에서 여기 오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저 아래로 가야 됩니까? 근데 다 그렇습니다. LA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LA로 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옆에 있는 교회로 나가지 그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하나님 믿는데 다릅니까? 같잖아요. 근데 그래. 어쨌든 그것은 이제 교회를 하려면 내가 목사를 하더라도 신도가 100명, 200명 되기를 원하지 10명, 5명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왔다가 또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떠나간다면 그거 소원하죠. 안 떠나게 만들고 자기 그런 걸 원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사실은 이 최면을 턱을 펴면서도 실제로 자기는 그 짓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이해해서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이해해야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뒤로 넘어뜨리고 하는 거 실제로 뒤로 넘어갑니다. 제가 가르칠 때도 저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뒤로 넘어뜨리기 기술을 가르치는데 아주 쉽습니다. 한 방법이 그냥 세워놓고 측면에 들어간 뒤에 눈 쳐다보고 측면 들어갔는데 당신 넘어질 거다. 뒤로 넘어집니다. 곧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얻을 게 뭐냐 그러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람은 정치적인 이득 또 종교에 관한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문제
그걸 이제 하려고 그래도 많이 배우는데, 우리는 그쪽이 아니라 똑같은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고, 공부 못한다고 자꾸 뭐야 타할 수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전자전 뭐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이 물론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천재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그쪽으로 공부하는 쪽으로는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가 되고 하는 것이 최대의 꿈이었기 때문에 공부, 외우는 능력이 최고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공부에 100점을 맞고, 옛날 과거 시험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뭘 응용해서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 판검사도 전부 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들 천재라고 했지만 외우기 천재지, 외우기 천재.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능력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 방면 중에서 기타를 손의 능력이 아주 천재적이라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기타 천재죠. 피아노 천재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 그 전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떤 학부분을 잘하는데, 옛날에는 외우는 것, 최근까지만 해도 외우는 것을 천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외우는 것 다시 대신, 그것도 이제 의사들도 역시 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관리, 사법고시, 행정고시도 옛날 관리입니다. 관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게 수천 년 이어져 오다가 그 다음 변화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어떤 명예보다 돈 많이 있는 것이 더 좋다 해서 이제 의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의술 쪽으로. 그러다가 의술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배우려면 수십 년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써먹는 기간이 짧아요.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가서 20살부터 대학 들어가서 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원 나와서 또 인턴, 에이전트 뭐 이런 걸 거쳐가지고 하려면 최소한도 10년 걸려요. 10년 걸려서 나와야, 그렇다고 해서 유능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초짜예요. 거기서부터 10년을 거쳐야 좀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이제 구별이 되겠지만, 그럼 벌써 나이로 봐서는 50대죠? 그때부터 10년이 이제 돈을 버는 기간인데, 수저도 잘 오니까. 60이 넘으면 손도 흔들리고 떨리고 그러면 외과에서는 이제 제로입니다. 그래서 대개 60 넘으면 은퇴를 해요. 내과 의사나 뭐 이런 가정과 의사는 그냥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10년밖에 말하자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비는 원가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10만 불 그럼 원가가 뭐 5만 불이냐? 안 그래요. 원가 안 들어가요. 하라고 그것만 실만 있으면 하는 건데 뭐 능력이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선용하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당 그걸로 따지면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노래하는 것을 풍각쟁이라고 했고, 쟁이라는 소리를 붙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환쟁이, 뭐 이렇게 해서 하대를 했지만, 지금은 이 무대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15, 16, 20살부터 노래 부르면 죽을 때까지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뭐 의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죠. 옛날에는 대학 다니면서 가수 온다고 그러면 못 오겠어요. 남진, 나무나 뭐 그런 시절에, 조영남 그런 시절에는 혼났어요. 노래하는 그런 거 한다고. 근데 지금은 그쪽으로 가잖아요. 한참 그쪽으로 가다 지금은 또 그거보다도 야구나 골프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야구 골프는 어떻게 보면 노래하고 달라요. 야구 골프는 도박성입니다. 도박성.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왜 많은 돈을 들이고 좋은 선수를 데려옵니까? 게임에서 이기면 돈을 많이 버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박을 위해서 좋은 선수를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해서 게임을 시켜서 이기면 그 사람이 돈 벌어. 옛날에 서양에서 무사들 데려다 놓고 게임 시켜서 그 주인들을 보고 즐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고구려 시대도 그랬어요. 격부 같은 걸 시켜놓고 종들을 시켜놓고 거기서 그 인들은 그래서 옛날에는 왜 축구를 해? 쌍놈들이 하는 거 머슴들 시키고 우리 구경해야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박이 됐어요. 맞아요. 다저스 구단주와 다른 팀의 구단주 도박이야, 도박. 이기는 사람이 돈 많이 벌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선수들, 마른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 이대로 따지면 많은 머슴들을 고용하는 거야. 종들을 고용하는 거지. 돈 주는 대로 시키면 종이지요, 뭐. 돈 시키는 대로 안 오면 내보내잖아요. 종을 고용해서 싸움을 시켜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가만히 앉아서 큰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야구나 지금 골프나 이런 쪽으로 잘하는 사람은 돈을 무지하게 더 벌잖아요. 가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야구 선수 5년간에 뭐 3년간에 5년간에 7억 불 막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수에서 그 돈 봅니까? 못 봅니다. 의사에서 그 돈 봅니까? 못 봅니다. 평생 가봐야 몇백만 불이지 억불을 버는 것은 없어요. 운동선수뿐이야. 그래서 공부는 그만두고 요새 아들 딸 나면 공부? 골프 잘하면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골프장만 해서 가. 물론 일장이 일단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머리에 든 것은 없고 능력만 있어. 다 싸잡아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인격은 그만두고 능력만을 하니까 요새 우리 먼저 선수 축구 선수도 문제 있었잖아요. 이강인 선수 뭐지고 나는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기술은 좋은 사람인데 인간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그렇고 요새 문제가 이제 국민들이 그 빼자 그러니까 자기 빠지면 큰 돈을 잃잖아. 그래서 뭐 사과하고 그래서 요새 또 뛰기도 뜁니다만은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검은 개꼬리 흰 개가 되기 위해서 검은 개가 꼬리를 물속에다 담궈놓고 10년을 기다렸다 떼어냈더니 도로 검은색이더라. 예, 검은 개꼬리 10년 물속에 담궈도 검은 개꼬리인 거예요. 성격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해도 고치기 어려워요. 성격을 안 나타낼 수는 있어도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타고나는 거니까. 천성이라고 그러죠. 천성. 타고난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국가를 위해서나 뛸 수가 없어요. 아예 내 주장은 아예 제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이 된 사람이 그거 해야지. 우리가 이 국가가 게임이나 이런 데서 도박사처럼 거기에 국가가 게임도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를 이용해서라도 이겨야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달리 이용하는 데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박성은 아니라도 이 기술을 이용하면 공부뿐 아니라 마음치료. 요전에 내가 친구로부터 금방 아까 전화 온 그 친구가 자기 딸은 아닌데 먼 친척의 여자야. 36살 먹었대요.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 모르는데 가족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왔어요. 그럼 사정이 있겠죠? 와서 의과대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었나 봐. 어떤 원인인지. 우울증이 여러분 병원 가서 우울증 고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은 우울증 심리학자 못 고칩니다. 아니, 정신병원 못 고칩니다. 그 사람도 의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어느 날 목매서 죽었어요. 요전에, 며칠 전에. 되게 목을 맬 정도면 얼마나 힘들면 목이 맬 겁니까? 근데 그 힘들다는 것이 지금 이 힘든 게 아닙니다. 과거 어떤 기억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미리 얘기를 하지. 아까운 생명, 물론 내가 고친다고 해서 100% 된다는 보장은 나도 못 합니다. 그러나 고치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억이 틀림없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부모도 죽었는데 부모도 안 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어떤 기억 그것 때문에 나도 몰래 이제 죽은 거거든. 그걸 지워버리면 되지. 지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정신과나 여기에서는 아무도 슬퍼하기는 해도 그냥 그랬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고치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모르니까. 알면은 왜 그 의사인데 같은 의사끼리 연락해서 안 고쳤을 겁니까? 근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둔하니까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먼저 시간에 얘기했는데 작년 한 5년 전에 코로나 전이니까 고등학생 그 얘기를 했죠. 어떤 고등학생이 그냥 꽃처럼 화분처럼 이렇게 길러졌어요. 예쁘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디 내보내지 않고 아르바이트 한다니까 자동차를 실어주고 그 시간 딱 끝나면 실어오고 그러니까 다른 사회성이 없어진 거야. 다른 친구, 나쁜 친구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해서 이 사회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걸 오직 공부만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빵집에서 맥도날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는데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머스마가 기회가 왔어서 그렇겠죠? 이제 키스를 했는데 그냥 입술만 단 게 아니고 그냥 엉겹결이니까 혀가 쏙 들어와서 입속을 핥고 지나간 거야. 근데 잘하다 보면 그런 키스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과정이고 또 남녀간에 아들 딸 낳고 살기 원하는데 그게 문제될 일은 없는데 그 학생으로서는 그게 충격적이었다고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경험. 어떤 놈이 혀가 갑자기 되더니 입속을 휘젓고 지나가니까 그것을 네이트로 그러고 끝나면 괜찮은데 학생이 그에 따라서 그 학생은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 뒤부터는
아무 생각도 안 나.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공부를 하거나 뭐 해, 누가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야. 학교 가서도 그러니까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있다가 자기 그러니까는 그때 상담실 가서 상담도 하고 상담 선생님 그거 고칩니까? 그러다부터 뭐 안 되고 병원도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절에도 가고 뭐도 가고 가본 모양이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가족들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학생은 자기는 미친 게 아니야. 그 기억이 괴롭혀서 그랬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은 것이 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전화로 연결이 됐어.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나보고 얘기하는 소리가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서요? 네,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 그것 때문에 뭐 문제 주니까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왔어요. 자기 그게 어디야? 동부에서 그 엄마가 뭐 어떤 마켓에서 일을 했는데 뭐 일주일 휴가 내고 같이 왔어요. 온다고 하길래 내가 여기 여관도 싼 여관 잡아놓고 그랬었는데 일주일 있다 갔거든요. 첫날 딱 내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니까 딸이 화장실 갔다 온다고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하는 얘기가 미쳤나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않고 딸이 들어왔어.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기억을 지운다고 해주셨으니까 2년 동안의 기억을 다 지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한 번의 기억 옛날 5살 때의 기억을 싹 지우고 그런 것은 내가 있었지만 2년치를 과거 2년치를 깨끗이 지우라고 하니 만약 그렇게 지우면 2년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해본 일도 없는데 그래. 근데 걔는 2년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하는데 다른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래서 지우는 건 사실인데 야 이거 일단은 최면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한 서너 번 이렇게 했더니 잘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원하니까 잘 들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암시도 많이 했어. 너는 이제 그 효정이 나는 공부도 잘하고 IQ도 높고 얼굴도 아주 잘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너는 이 기억만 여기서 헤어나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넌 머리도 좋잖아. 공부도 잘하잖아. 네가 뭐 될 거 있어. 이제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둘을 분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효정이와 새로운 효정이, 지금까지는 괴롭고 그런 효정이 이제는 이런 걸 다 기억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효정이. 그래서 그걸 연습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기 한 이틀 전인가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자 이제까지 너무너무 괴로웠던 효정이 네 옆에 있는데 보이느냐?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을 분리시켰어요. 의식을 분리라고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효정이를 너는 새로운 효정이야. 이제 지금까지 여기 오기 직전까지의 괴로웠던 효정이 옆에 있다. 내가 100을 살 테니까 하나 셀 때마다 10m씩 멀어진다. 그래서 100을 셌어요. 멀어지고 이제 안 보인다. 영원히 사라졌다. 옛날 효정이는 없어. 이제 새로운 효정이야.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공부도 다시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생활에서 난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깨워서 어머니한테도 내가 주의를 줬어요. 절대로 나도 모르니까 절대로 옛날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너 효정이 괜찮아? 너 먼저 그랬었는데 이제 안 그래? 그런 얘기를 절대로 묻지 말라고 해서 가족도 그러고 새로운 효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효정이하고 나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카톡을 해라. 카톡으로 보고 또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화면 보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최면이 잘 들어가니까. 최면이 잘 들어간다는 소리는 나를 100% 신뢰한다는 소리입니다. 내 눈만 쳐다보고 뒷소리를 쏙 들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뭐든지 다 얘기해. 그래야 치료가 되죠. 최면이라는 건 100% 신뢰가 생기는 현상이 최면입니다. 그래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거지. 내 말대로 되니까. 근데 6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6개월쯤 뒤에 카톡이 왔어.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뭐 옛날 뭔 일이 생각나냐? 그것도 아니래. 괜찮대. 그럼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갑자기 막 섹스하는 그것이 온통 그것만 생각난대요. 그건 또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건 먼저 번도 그랬지만 요것은 아마도 다중인격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중인격이라는 건 다른 인격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다중인격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떤 미국 사람은 뭐 30년까지도 자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인격이 들어오면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그냥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나의 인격을 누르고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전혀 기억도 안 돼요. 기억이 나더라도 막 그 인격이 나타나는 거니까 다중인격 같다 싶은데 그걸 또 치료하려면 와야 되고 와서도 오랜 기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 보고 엄마 보고 그러지 말고 한국에 한번 갔다 오세요. 그 친척이 있으면 이모랑 다 있다고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오라니까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또 전화 왔더라고요. 어떠냐니까 거기 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 없었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 걔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20살도 넘었고 컸으니까 한국에서도 머리 좋고 이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집도 잘 가고 생활할 수 있어요. 한국 보내세요. 그랬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는 것이 아마 한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까운 엊그저께 그분은 내가 본 일이 없지만 세상을 떠났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는 내가 최소한 한번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다 해봤으면 하는 것이 내 소원이거든요. 뭐 한두 사람 했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 다 포기했어도. 근데 이제 아까워서 그 친구한테 나한테 한 번이라도 대보거나 하지 그러니까 생각을 미처 못하고 또 자기와 먼 친척이니까 잘 몰라서 그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찾아봐야 돼요.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고 있다가 생명을 끊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야지. 효정이처럼 찾아야지. 자기가 의사라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지금 내가 그 방법을 못 찾아서 그렇지 반드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극단을 선택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안 돼. 내 머리는 안 되는가 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좀 빨리 될 수 있고 안 좋은 사람은 늦게 될 수 있지만 늦게 되는 사람은 시간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고시 패스하는 사람도 있지만 9번 봐서 패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패스는 똑같아. 그 다음에 출세하는 건 한 번 봐서 패스했다고 출세하는 거 아니야. 출세할 수도 있지만 9번 봐서 출세한 사람도 대통령도 되더라고.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어. 능력은.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나쁘의 능력이 그건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것에 너무나 얽매일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많이 오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많이 옵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24시간으로 정해놨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물어보세요. 하루 24시간인데 어떻게 25시간이요? 왜 25시간이 못 됩니까? 100시간도 될 수 있는데. 우리 AI, 우리 두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창을 하나 띄었지만 내가 이거 그대로 두고 동영상 창 아까처럼 열 수 있잖아요. 그럼 창을 2개, 10개도 띄울 수 있어요. 10개도.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를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직장에서 풀어야 할 어떤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하는 중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치면 속에 들어가서 이 공부하는 동안에 그것에 대한 해법을 생각한다. 그러면 공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해법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본이 생각이 방법은 있는 거예요. 24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24시간이라고 딱 정해서 도저히 누가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말하고 딱 닫아버리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세상의 방법이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 방법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비자 문제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지금 쫓아가니까 그렇지. 왜 없습니까? 다른 방법 다 있습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안 찾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교수를 공부 기술 먼저에는 집중력, 기억력, 창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암시인데 최면에 들어가기만 하면 암시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암시하는 방법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최면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지. 그럼 최면에 들어가는 건 뭐냐?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졸리는 상태와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게 최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졸리는 상태 아니면 간절한 상태 2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 진짜 간절하다는 건 여러분 알죠?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뭘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정말로 간절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거나 잠이 잠들기 직전처럼 졸리거나 2가지 상황이 되면 이게 최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면의 관문입니다. 그래 2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간절한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간절한 딸은 아까 효정이처럼 너무 간절하니까 나를 찾아왔어요. 최면이 잘 들어갔어. 그냥 딥스용으로 쏙 들어가. 간절하니까. 그리고 딱 다른 사람은 다 헛소리 했는데 나하고 얘기하니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를 믿어주니까 너 나올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어. 2년 동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안 되지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효정이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내가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다고 한 거 아닙니다. 다 되고 다 미쳤다고 하는데 나만은 이 김선생만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밖에요. 간절하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치료가 된 거고. 뭐 물론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건데 치료 안 했지만 일단 환경을 바꿔서 됐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졸릴 때입니다. 간절한 건 만들 수가 없어요. 상황을 이용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간절할 줄 몰라요. 나도 간절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는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왔을까요? 나는요, 갑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왔어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절처공생. 절처공생이라는 말은 절벽에 다다랐어. 절벽에 다다랐다는 건 죽는다 그 소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절벽에 떨어지면 죽는 거지 뭐. 근데 공생, 삶을 만난다. 절처공생의 심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와서 가족도 안 죽고 여기 아무도 없는, 더군다나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합니까? 이제 나는 간절한 마음을 거기부터 벗어났어요. 한 27, 8년, 30년 가까이 되니까 한 10년 정도는 힘들었는데 일단 벗어났어요.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것보다 내 5명 나를 따라온 가족들 내 손에 다 달려있잖아. 그러니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땐 정말 간절했어요. 요새는 아들들 다 학교 다니고 좋은 학교 다 나왔습니다. 마냥 버클리도 나오고 뭐 UCLA도 한국 애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보고도 내 그랬죠. 야, 어려워서 왔지만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옛날 얘기 있잖아. 유학 갈 때 그냥 돈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돈 없이 가가지고 접시 닦고 하면서 공부했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 너희들은 유학 공부해. 나는 너희들 따라서 왔고 너희들 유학 공부해. 그러니까 고생 조금 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뭐 생각에 따라 달라. 너희들 유학 온 거야? 나는 너희들 도우려고 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라고.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지 잘 됐어요. 애들도 벌써 40이 넘고 나이가 20살, 10몇 살 왔으니 40 됐잖아요. 27, 8년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다 나도 시민권자가 되고 다 해결이 됐으니까 문제 없지만 나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방문 비자로 와서 6개월 그걸 받아서 6개월 더 돼야 비자 갱신을 할 수 있잖아요. 6개월 됐을 때 뭐 자관 한의과대학 학장도 한 6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고용이 돼서 애들은 H1B, 나는 H1이고 H1B인가로 이제 자녀들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20세가 딱 되니까 학생 비자로 바꿔줘야 돼. 20세 이전에는 H1B로 해서 가족으로 되는데, 그래서 학생 비자 딱 바꾸니까 산타모니카 칼리지를 딸이 다녔었는데 H1B 있을 때는 이게 취업비자 가족이 돼 있을 때는 그때 300불 냈어요. 30년 전에 한 학기에. 근데 학생비자 딱 바꿔주니까 3,000불 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3만 불일 거예요. 3만 불 더 되죠. 3,000불 내라. 3,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일에서 받는 한 달 봉급이 1,500불이었습니다. 내가 학장을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그걸 더군다나 이제 온 애들은 뭐 론 받을 수도 없잖아요. 론 받을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학비를 다 댔다고요.
막 카드로 끊어서 미리 대고 몇만 불을. 그러다 보니까 카드에서도 막 정지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쓰니까. 정지 나왔다고 안 갚을 수 있어요? 그 갚는 데까지가 10년이 걸렸어요. 미리 카드에서 쓴 것을 갚는데 원금 이자까지 다 갚는데 5년 더 걸리더라고요. 10년이 걸리고 나니까 다 그것도 갚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그러다 보니까 그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주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그 스폰서를 해서 해줘야 하는데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비자로 거쳐서 그 딸은 이렇게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나하고 아들은 집사람 같이 뭘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연기하면서 이건 뭐 좀 내 개인적인 거지만 영주권 사인 해준다고 해놓고는 안 해주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다 우리 김학장 해준다고 해놓고 4월달에 뭐 4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서류를 내야 되는데 4월달 가니까 대답을 안 해. 5월달 안 해. 10월달 가니까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진작 못 준다고 하든지. 그래서 한 달 여유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냥 나와도 되는데 한 달 여유 주고 이제 온 것이 취미학교를 왔어요. 여기서는 돈도 많이 준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내가 취미를 배우고 막 그런 것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인은 됐는데 운이 나빠서 그런지 어떤 여행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비자 변경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비자는 매년 그 양식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근데 변경된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구형 페이퍼에다가 한 모양이야. 그러면 이민국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보내라 그래야 하는데 그냥 디나이 시켜버리더라고요. 변호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럼 변호사는 수기했다. 뭐 그렇게 하면 이민국에서 다시 내라 이렇게 되는데, 변호사 아닌 경우는 수도 못해. 하려면 변호사 또 통해서 해야 돼. 근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미안하셔서 잘 안 씁니다. 안 돼도 미안해서 절대 안 하는데 미안하다고. 뭐 이제는 다른 데서 이제 고용해서 살 수 없으니까 뭔가는 나름대로 일을 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배짱으로. 그 전에는 이제 있을 때 W2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셜도 이미 나와 있고 배짱으로 했는데 여기서 나쁜 짓만 안 하면 들어가 하고, 저쪽 롱비치 있는 병원에서 한의사를 좀 쓴다고 그래서 거기 한 일주일에 3일씩 한 9년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 휴직을 거기 일을 할 적에 1099이 9으로 바뀌고 해보니까 뭐 다른 거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녔지.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시민권 받고 그러니까 나는 해결되고, 아들은 미리 또 해결. 나는 시민권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데 아들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UCLA를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뭐 맞아, 서류 미비 불체자를 하더라도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에요. 다 했지만, 자, 나오고 나니까 라이센스도 못 내,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못 내. 그러니까 그래도 뭐 돌아다니는 거 뭐 별거 없겠지만,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지. 집안에 딱 들어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3년, 4년, 5년이 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좌우간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쨌든
모든 게 방법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내 아들 머리가 나쁘다.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겠지. 방법이 있어요. 왜? 머리가 나빠도 얘는 운동이나 뭐 다른 거 못하고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아들하고 상의해서 뭐 엄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100%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만들면 되죠.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대해서 최면 잘 들어가고 연습이 되면 엄마하고 아들 사이든지 아버지 사이든지 그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일단 최면 상태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만 하면 되거든. 나는 소리는 스스로 올 때는 나는이라고 하고 누구한테 시킬 때는 너는 그러면 되겠죠. 너는 야 아들을 최면시켰어. 졸릴 때 최면시킬 수 없으면 저녁에 막 졸려서 잘라고 그러죠. 그때 하면 돼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쉬워. 졸려서 잘하는 걸 못 자게 이렇게 흔들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지금 잠자고 싶지? 최면에 들어가는 거야. 최면 속에서 여기서 깨어난 후 그랬는데 최면 속에서 할 수도 있고 최면에서 깨어난 후 그럴 수도 있어요. 낮에는 최면 속에서 깨어난 후 해야 되겠죠. 잘 때는 최면 속에서 자는 동안 낮에 배운 영어 공부를 복습한다. 너는 자면서 너는 깊이 잠들 텐데 그동안 낮에 공부한 영어, 수학 복습하는 거야. 자, 시작! 자기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런다고 해도 되냐? 그런데 최면 현상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최면 현상을 충분히 배워야죠. 자기가 느끼고 자기 스스로 그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보고 나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나하고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은 내 눈만 쳐다보고 내가 껌벅거리고 그냥 하면 들어가요. 근데 한번 최면 걸렸던 사람이 몇 년간 유효인가 하는 것은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한 3년 지났어. 내가 여기 다른 것 때문에 세미나 때문에 왔는데 세미나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모였는데 갑자기 시험 부위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나하고 이제 치료를 많이 했던 분이 한번 오셨어요. 앞에 앉아있길래 최 회장님 불렀어요. 나를 쳐다보고 잘하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죠? 눈을 딱 쳐다봤어요. 보면 알아. 눈 딱 마주치면 자기도 들어간다는 걸 느껴요. 아시죠? 예. 머리에다 손대고 딥스를 보니까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3년이 지나도 유효한 거야. 다른 사람은 내가 뭐 귀신처럼 어떻게 시키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혀 처음 만난 사람을 그냥 손대고 할 수는 없어요. 처음 만난 사람은 어떤 작업을 통해서 졸리게 해서 졸리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같은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졸려. 한 30분 동안. 그래서 딥슬립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얘기했듯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우리 몸을 피곤하고 졸리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눈입니다. 눈. 시력. 그래서 내 눈을 보세요. 그래서 내 눈하고 딱 마주친 뒤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30초 아니면 1분만 내 눈하고 눈 깜빡이지도 않고 딱 보면 그냥 피곤해져요. 딥슬립. 그래서 한번 암시에 걸린다는 말이 좀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10년이 가도 그러니까 그 기술 쓰려고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한번 뒤로 넘어갔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평생 목사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 그분이 나쁜 걸 시킵니까? 예, 도둑질 해보세요. 그럼 나쁜 걸 시키면 안 돼. 안 듣습니다.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명령은 안 듣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다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자면서 또는 낮에 같으면 자 최면에서 내가 깨울 거다.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3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할 거다. 그 공부를 하면서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화장실도 이게 원래 공부가 하기 싫은 사람은요 꾀가 작거나 있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그냥 피곤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오전 말에 실제로 선생님 나 화장실 갑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 싫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 하는 거야.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절대 피곤하지도 않아요. 우리 왜 같은 걸 여러 번 여기다 아려놓고 20번 100번 하면 나중에 못 움직입니다. 피곤해서. 근데 최면을 걸어놓고 하라고 그러면 1시간도 해요. 1시간. 피곤하지 않다고 암시를 걸어놓으면. 그러듯이 이것을 이제 공부에 이용하는 거죠. 기억력 강화 훈련.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질 거다 하는 거죠. 너는 깊은 최면 속에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할 거다.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화장실 가지도 않고 공부하는 내용이 머리에 쏙쏙 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해주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올 거지만 영어를 공부하는 동안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지도 않고 기억이 잘 될 것이고 그동안에 지난 시간에 배운 수학 공부 복습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영어 공부하면서 복습도 하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됐냐 안 됐냐 하는 건 나중에 시험 쳐보고 나면 알 거 아닙니까? 물론 복습했다고 해서 100% 100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10% 이상 효과가 있으니까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힘 하나 드리는 거 아니죠. 자면서 다른 거 공부하면서 내가 저절로 되는데 다른 공부 복습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야. 너는 윈도우를 10개 이상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할 뿐이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 하나만 열어놓고 해. 창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대면하고 하는 소리만 듣고 다른 건 못 오는 줄 알아. 창을 여러 개 여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빠르게 읽는 거. 나는 빠르게 읽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최면 배우기 전에 그 연습을 사실 했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밟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 논문도 쓰고 그래야 하는데 새벽에 나는 지금도 새벽 1시 반, 2시 반에 일어나요. 그냥 버릇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아침 밥 먹을 때 7시, 8시까지 하면 5시간 조용히 있을 시간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박사과정은 연구실에서 있으면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까지 막 14시간, 15시간을 공부해도 제 코스로 박사학위 따기가 힘든데 나는 거기에 가지도 않고
공부는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4시간, 5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할 수도 없고. 그래서 4시간을 5시간으로, 그다음 5시간을 15시간으로 늘리자. 그 방법이 속독이다. 빨리 얘기는. 그래서 속독하는 그 학원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배우고 그랬는데, 뭐 그 방법에 의해서 속독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지금 내가 빨리 읽습니다. 연습은 무지하게 했습니다. 맞아, 무협지라고 옛날에는 그런 책을,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장풍 날리고 하는 뭐 그런 거. 그런 거 그냥 재미로 읽으니까 닥치는 대로 읽었어. 그래서 지금도 어떤 책을 볼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읽습니다. 내 목표가 3배를 빨리 읽자. 열심히 연습하고 했더니 진짜 빨리 읽었어요. 그러면 나의 5시간은 15시간과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 한 번 읽을 때 난 3번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세계 전부 대학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제 그 자료를 보고서 편지를 내요. 다른 책을 보면 그 목록이 나오거든요. 저자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다 편지 내서 논문을 좀 보내달라고. 맞으면 한 300통, 400통 보내면, 500통 보내면 한 50편은 와요. 10분 이런. 코리아에서 내 논문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오면 보내주죠. 왜? 내 이름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걸 막 이만큼 이제 모아가지고 다 읽을 수 없어요. 나라마다 글씨 다르니까. 그런데 논문 앱스트랙트라고서 요만큼은 반 페이지는 반드시 영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한 것을. 나는 그것만 읽는 거야. 다른 러시아 글을 압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한 페이지, 반 페이지는 영어로 다 공통적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이 뭘 연구했는지 딱 요약해 놨으니까 그걸 이제 수백 개를 500편 이상을 막 읽어요. 한 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외워야 어떤 사람은 이걸 했더니 이렇더라. 이 사람은 이걸 했더니 이렇더라. 나는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더라. 그게 이제 그런 결론을 내야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빠르게 읽기 위한 암시는 내가 요새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물론 속독하든 나는 그냥 몸으로 연습을 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더라 그 소리입니다. 내가 셋을 세는 즉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나의 모든 능력이 최대로 된다. 하나, 둘, 셋. 너는 빨리 읽을 수 있어. 다른 사람보다. 자, 내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최면에서 깨어나고 그 순간부터 너는 최대로 빠르게 읽을 수 있다. 그래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면 현상 아까 여기서 잠깐 보여줬죠. 그 사람 이렇게 하니까 쓰러지잖아. 막 웃으라고 하니까 미친 듯이 웃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쇼로 오는 거지만 이것은 너 공부해라면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교회 잘 나오면 잘 오고 절에 잘 오면 잘 오고 뭐가 틀립니까? 공부에 관해서 병 치료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 그 제안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어디다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학습 장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학습 장애라는 건 다른 생각 나. 뭘 하려고 하면 이상한 생각이 나. 어떤 사람은 어떤 총각들은 여자 생각, 자기 친구 생각이 나고, 남자친구 생각이 나고, 어저께 뭐 어떤 공부 않는 사람이 그래요. 공부 좀 해보려고 책을 보면 어쩐 얘기 뭐 술 먹었던 생각, 뭐 어떤 생각, 누구와 재밌던 생각, 아니면 나쁜 생각, 그 생각이 딱 나와. 방해하는 거죠. 그게 방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해하는 게 없어진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의 어떤 비유, 그 방해하는 것이 낙엽이다. 그 낙엽이 내 보면 지금 많아.
낙엽 어떻게 해야 돼? 태워버리면 되죠. 그렇게 나는 타들어가며 파괴되고 제로되어 사라져버리는 내 인생 여정의 모든 부정적이었던 낙엽들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그 최면을 하려면요 이런 문장력도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다이렉트로 너 잊어버려라 그럴 게 아니라 그걸 아름다운 어떤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문장으로 바꿔줌으로써 더 빨리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움을 느낀다, 자유로워지는 느낌, 없애버리는 희열. 낙엽이 없애니까 좋잖아요. 타서 재로 변하여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낙엽을 보고 있다. 나의 일생 정원에 있는 나머지 낙엽들도 모두 주워 태워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 사람 머릿속에서 그게 파노라는 것처럼 진짜 낙엽을 오고 내가 태우고 있는데 연기가 나고 재로 되고 하는 게 쫙 떠올라요.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시도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나는 즐겁고, 나는이라고 했지만 너는 즐겁고 가벼운 마음이 된다. 이제 너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다. 낙엽처럼 다 태워버렸으니까 이제 마음이 아주 가볍다. 지금부터 모든 공부를 하면 새로운 창고에 저장되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10번, 20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나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멘 하세요. 얘기하다가 아멘. 그러면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 수백 번,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면 목사님 뭔 소리 하면 아멘. 저절로 나와. 그리고 그 말이 믿어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에이, 저 아닌데 엉터리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좀 오래 다닌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100% 신뢰하고 믿지. 또 목사님이 나쁜 소리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소리만 하시지. 그냥 신뢰하지. 비판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비판하는 생각이 들으면 그건 아직, 그래서 비판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그걸 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뜨리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는 비판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도 좋고. 자, 요전에 한 5년 됐나요? 벌써 한국에서 어떤 기사가 떴는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건물을 사고 뭐 하려고 뭔 일을 좌우한 벌리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럼 교인들끼리 상의도 왜 하잖아. 근데 어떤 집사 하나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도저히 그게 아니랄까 봐. 목사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탁 쳐다보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내가 어떻게 사탄이냐 해서 그게 뭐 보도가 되고 그래서 나도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나중에 잘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또 이런 종교, 사실은 교회나 저루주지나 교육 담는 목사들은 임금이나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우리끼리 나보다도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 왜 저 소리를 하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와 다른 소리 오면 나가라고. 실제로. 그냥 그것도 이제 좀 좁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안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선생이 되지. 스님도
목사님도 스승입니다. 스승이. 그것도 못하면 스승입니까? 그 소리 듣고 그 집사는 아마 회의감 들어서 그 교회 안 나갔을 테지만 사탄아 불러가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웃음소리가 아니라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예, 자기 생각과 반하는 얘기하니까 그냥 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을 딱 해서 설득을 해서 오히려 잘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를 지지하는 1등 지지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 기회를 그 목사님은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딱 하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이해를 해서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하고 딱 오면 다른 사람도 다 끌려오거든. 하나 걸러낸다고 다른 사람도 조금 다른 마음 갖고 있던 사람도 같이 떠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기술이에요.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이라니까 좀 그런데 목표 달성, 이게 말이 달라서 그렇지 원리는 똑같아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집중력이 증진되면 목표 달성이 쉬우니까 집중력이 증진되도록 그걸 암시를 만들어 줘야죠. 이건 내가 만든 암시요.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또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또는 너는 집중력의 증진이나 기억력의 증강 그리고 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러닝 마인드 컨트롤 기술 최면입니다.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학생 생활 동안에 이를 학습 훈련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배운 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학습하면 평소에 얻었던 성적보다도 최소 10% 이상.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100%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도. 이게 간절한 기도도 그게 들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안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먼저 내가 그 소리를 했죠. 예를 들어서 좀 어떤 부끄러운 예를 들었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동운동이 멈춘다. 멈추게 해주세요. 이게 창자에서 우물우물 하니까 소변 대변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집 앞에 도착하니까 우르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은 어떻게 하냐. 화장실에 혁대를 풀고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멈춘다. 그래야 그렇게 되죠.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불평을 해주지. 그래서 정확히 해야 돼요. 자상하게. 이것도 그래. 암시는 정확히 자상하게. 아주 향상된 성적을 성취할 수 있다. 이는 집중력이, 기억력이 그리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 향상되는 게 점차로 되니까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10% 향상이 돼. 그 다음에 20%. 이렇게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100점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50점 맞았던 사람은 60점을 맞을 수 있다. 그럼 쉬워. 60점 맞았어. 그 다음에 70점 맞을 수 있다. 이래서 올라가는 거지. 이게 된다고 그래서 최면이라고 해서 너는 최면 들어가면 나 100점 맞을 거야. 그게 그러면 말하자면 잘 안 이루어지죠. 능력에 맞춰서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자, 셋을 세면 그 능력이 작동하여 지금부터 집중력 향상도 찾을 것이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최면에 들어가서 암시를 하고 깨운 뒤에 작동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작동하면서 될 수도 있고 똑같아요. 그래 나는 지금 이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최면숙에서 공부하는 동안 잘 공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수업이 다 끝났다.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은 나는 최면에서 깨어나고 평상시로 돌아간다. 하나 둘 셋. 그걸 꼭 해야 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최면 속에 들어갔다 깨어날 건데 지금부터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집중력이 생기고 공부를 잘해야 될 것이다.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놓고는 자 지금 하나 둘 셋을 하면 최면에서 깨어나서 공부를 시작한다. 하나 둘 셋. 그래서 깨어나서 하는 것이나 최면 속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최면 속에 들어가서 암시하고 깨워서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최면 속에 들어가서 공부한 뒤에 반드시 깨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깨어난다는 암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럼 깨어나는 암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한 뒤에 깨어난다고 않고 수업이 끝났어.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저절로 깨어나져요. 문제는 없지만 깨어난다는 암시를 꼭 해야 됩니다. 상상력. 이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상상이라는 것. 왜? 상상은 생각이야. 생각하는 대로, 상상으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 몸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될 거야 그러면 될 일도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으니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 그래서 진짜 안 돼. 이건 나는 할 수 있어. 될 거야. 그러면 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걸 이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못 할 거야. 재수없어. 그러면 재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괴로울 때, 여러분 지금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가장 괴로울 때가 98%, 그 다음 100% 지나면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98%에서 그만둬요. 자살을 하고 거기에서 스탑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난 안 되는구만. 그럼 포기해. 90%에서 다 포기해. 아까 그 스스로 목숨 끊었다는 그 안타까운 그 젊은 여자 의사도 조금 더 해서 방법만 찾았으면 그냥 나설 수 있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니까 괴롭다는 건 간절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와 만나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그러니까 부모하고 헤어져서 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면 되잖아. 혼자는 못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괴로울 때 내가 지금 미치겠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해. 내가 이거 해결될 아주 마지막 괴로움이 도착한 모양이다. 곧 해결될 거야. 해결될 거야. 그렇다고 선생님이 하니까. 그러면 그 괴로움을 넘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생활에는 기복이 있어. 안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넘어서면 내가 사주팔자도 보는데 사주팔자 보면 나쁜 운이 4, 5년 계속돼요. 그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다가 그 운을 지나고 나면 좋은 운이 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나쁜 운이 넘어가고 좋은 운이 오는 그때 죽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더라고요. 죽는 것도 그때 죽어. 이때 살아나면 새로운 대운이 와.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가 어떻게 보면 야, 이제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올 때가 가까웠구나 는 걸 생각하면 그걸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학습과 복습, 시험 준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야,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 우리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있을 적에 그걸 꺼내고 그걸 다시 반복시킬 수가 있는 거지, 기억이 없는 것은 복습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복습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 딸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만 그 시간까지만 잘 듣고 오너라. 그 다음에 공부 안 해도 돼. 선생님이 얘기하면 한 가지 빠짐없이 정신 똑바로 잡고 들어봐요. 들어서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평생 안 없어져요. 그게 기억이 나냐 안 나냐 문제지. 근데 기억은 나게 할 수도 있고 다음 방법이 있으니까 복습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기억 자체가 없으면 복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 시간에 선생님 눈 띄지도 않고 열심히 들어요. 그 다음 쉬는 시간 막 놀아도 돼. 쉬는 시간까지 공부할 때는 졸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 그건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더라?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전제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야, 아들, 딸고 너는 공부 잘할 수 있어. 대신에 공부하는, 선생님이 공부할 적에 절대로 선생님 눈에서 띄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 그것만 약속해. 그리고 그것도 암시에 걸어줘요. 공부하는 동안 졸지도 않고 다른 생각도 나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갈 것이다. 선생님 눈으로부터 눈 딱 마주치고 띄지 않는다 라고 암시를 해주고, 그래서 한 번만 기억이 되면 영원히, 여기에 기억은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어느 정도 기억이냐면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보았던 것까지 다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 뭐 하나 틀으려고 한 것은,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몰라. 손길 가다가 부딪혔으니까. 뭐 어떤 놈이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사고 할 적에 저쪽 차를 봤을 거 아니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긴 봤대. 근데 모른대. 그래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판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되게 7자리 아닙니까? 그 중에 4자리를 읽더라고요. 이거네. 예, 크로즈업 시켜서. 자, 지금 번호판이 보입니다. 크로즈업. 읽을 수 있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4자리를 읽더라고요. 4자만 읽어내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찰 리포트에서 잡을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거기에서 도망친 사람 잡아봤자 나는 이미 다쳤고 무슨 별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주기는 뭐 줘야겠지만 오지금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내가 그냥 그만둔다고 해서 더 이상은 안 했는데, 그래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여기에 보면 내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연령투행
교통사고 이게 써있죠? 여기 교통사고 기억 여기 자료가 있어요. 거기 열으면 이 김성기라는 사람은 교통사고 기억을 내서 산길에서 그냥 부딪혔는데 어떤 차인지도 몰라. 무슨 차, 무슨 색깔까지도 다 기억해낼 수 있어요. 순간의 기억이지만 지금 생각 안 나지만 보긴 봤거든. 그래서 글자까지 읽어내는 것이 실제로 이건 우리가 배운 사람들 학생들이었는데 그래서 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면 1시간 이렇게 지나니까 보일 수 없으면 다 자료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시각, 음악, 뭐 교통사고, 후유증, 해아토행 다 있잖아요. 보일 수 있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 그래 아들 같은 거 너는이라고도 되고 내 스스로일 때는 나는 그렇습니다. 깊은 최면 속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 평소보다 빨리 읽을 수 있다. 빨리 읽는 암시입니다. 이완하고 집중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완되면서 나오버리는 매우 빨리 회전한다. 나에게는 공부하고 있으면서 무기력해진 일이 전혀 없다. 읽고 있는 내 눈 움직임은 빠르며 책장을 넘기는 내 손 움직임도 빠르다. 노트를 정리할 때도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쓴다. 이 암시문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잠재의식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골라내주기 때문이다. 내가 노트하고 있는 것은 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을 때 나의 브레인, 뇌의 활동은 최고조에 이른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 이것도 이제 그 좋은 문장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이 문장력도.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늘죠. 자꾸 하다 보면 늘어. 이것도 내가 자꾸 하다 보서 늘은 거, 이 사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요 얘기 했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꾸 경험을 쌓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한 걸 책을 보고 배우고 배운 뒤에 아,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수정하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이대로 해도 좋지만 이것을 기틀로 해서 선생님들 그게 기분에 맞게 바꿀 수 있어요. 아들, 딸에 맞게 바꾸면 돼요. 이대로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본을 배우면 이제 새로운 것들 만들어지게 되죠. 암시라고 합니다. 암시가 참 중요해요. 내가 요새 박근혜 전 대통령 소리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이 됐을까요? 범법을 했으니까. 범법의 이유가 뭐였죠? 말하자면 공무원이 아닌 개인을 통해서 정보를 유출하고 그런 것입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트럼프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며느리 갖다가 공화당 위원장 시키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최순실이는 뛰어난 최명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름에 언니 연설물 최순실이가 보기가 좋은 사람입니다. 연설문 나오면 나한테 보내. 암시를 걸어놓은 거지. 근데 박 대통령은 이건 나의 상상이야. 박 대통령은 그 암시에 걸렸으니까 연설문 나왔어. 연설문 쓰는 비서관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야. 그거 안 해도 돼. 그런데 보내라고 했으니까 탁 보낸 거야. 저절로 보내죠. 나 생각 없이 이메일로. 그러면 읽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바꿔가지고 또 보내.
그걸 어떻게 내가 이게 상상하고 짐작하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회 연설을 시정 연설을 해야 되는데 다 국회의원들 준비하고 다 돼 있는데 10분간 안 들어와. 밖에서 소송거려. 그러다가 어디서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딱 쳐다보고 그 다음 들어와서 연설을 시작했다고 하는 어디서 신문에 내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몰라. 그랬다고 해서 내가 딱 생각해. 아, 그러지. 연설문을 딱 보냈어. 연설문을 다시 오기까지 기다린 거야. 그동안. 그래서 딱 오니까 이제 그걸 한 거지. 근데 최순실 씨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요. 단편적인 거지만 그 당시에 가장 뭐라 할까?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히트쳤던 얘기가 통일이 대박이다. 통일 대박이다. 그 말을 최순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참 그런 소리 많이 썼잖아요. 간다는 소리지만 다른 사람 머리에 안 나왔어.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차라리 그러니까 막 특별 비서관이라든지 보좌관을 임명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이유 때문에 파면됐잖아요. 뭐 돈 먹었다고 파면된 게 아닙니다. 그 잘못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암시라는 건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그 심정으로 그걸 확실하게 여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신문에서 오래전이니까 신문 읽었는데 조선일보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풀어줄 안 푸는데 어떻게 풀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컴퓨터도 여기 많이 지금 저장돼 있죠?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렇다고 해서 지우면 없어집니까? 지워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래 들어있으니까. 한번 입력된 거 지워도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복구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 해버려야 돼. 완전히 지우고 리셋. 여기 리셋을 눌러요. 완전히 새로 까는 거야. 윈도우도 새로 깔고 다 새로 까는 거야. 그럼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도 리셋하면 되죠. 근데 리셋하려면 쉽지 않죠. 리셋하려면 첫째, 그 사람이 원해야 돼. 내가 이런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상태인 것 같은데 당신이 나를 좀 리셋해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암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을 좀 강하게 하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 암시는 좋은 암시를 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나쁜 암시, 나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공부하고 뭐 우리 이런 것은 나쁜 암시, 너 멍청이 되라 그런 암시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공부할 적에 너는 존다.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최면에 들어가야 되고 최면에 들어갔을 때 너는 공부한 시작은 잠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그러지만 그런 암시를 하려고 나 최면 거는데 그럼 나 원하지 않으면 최면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법이 없다.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가 공부하는 것 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공부에 깊이 몰두하며 비록 지금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나의 잠재의식이 도와준다. 재미없어도 재밌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 내용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하면서 열심히 집중한다. 나의 잠재의식이 그 지식을 흡수하고 완벽하게 기억해야 된다. 시험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암송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공부한 것을 모두 생각해낼 수 있으며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거나 쓰거나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암시는 상세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너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멍멍하게 하면 안 돼. 자세하게